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으셨죠? 그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기자님 팬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들고 오셨어요? 네. 노원구에 사는 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제보인데요. 네. 집에 있던 5잔짜리 서랍장이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머나. 8살짜리 아이가 어머나. 그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어머. 겁니다. 어떻게 네, 해요? 엄마 많이 다쳤어요? 입장에서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이렇게 멍이 드는 정도였는데 그 옆에 있는 둘째가 2돌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놀랐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라면서 제보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옆에 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기는 3살인데 네. 그 아기가 깔렸으면 이제 좀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고객센터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기들 제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제가 말하는 걸 믿어주질 않으셨어요. 일단 제가 평소에도 그게 앞으로 좀 넘어오려고 해서 위에 무거운 거를 계속 놓고 지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말을 못 믿으시니까 그냥 끊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아,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네, 그 저도 동영상? 봤는데요. 일단 그래서 믿질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보내줬고 저희 쪽에도 보내주셨는데요. 서랍장을 완전히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서랍장을 쫙 빼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아, 그래요. 그냥 네. 서랍장을 열었는데 그 5단짜리 그 서랍장 자체가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랍 하나를 완전히 하나를 빼니까 열었는데. 완전히 우르르 쏟아져서 정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그렇네요. 이 정도에서 그치길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구 넘어지는 사고가 꽤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가구 전도 위해 정보 접수건이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했고요. 그리고 5년간 수치를 좀 봤는데요. 2014년에 30건, 2015년에 34건, 그리고 16년, 17년도에 43건, 그리고 2018년도 지난해에 47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네. 이 가구 전도 사고로 해외에서 사망 사고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OECD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가구라든지 TV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넘어져서 매년 33,000명 정도가 상해를 입는다. 이런 조사도 나왔었고, 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30분에 1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한다. 이런 이것 조사도 때문에요? 있었고, 그렇죠. 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는 그런 사실도 알려져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술표준원이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는 이제 안전성 요건과 벽에 이제 고정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이제 의무화하도록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게 완전히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게 2018년 1월 22일부터예요. 네. 그런데 2018년에도 47건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뭔가 시행 규칙이 정해졌어도 계속해서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알아봤더니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게 제작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네. 제작된 서랍장들을, 가구들이 있잖아요.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도 캠페인을 한 차례 2017년도에 벌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17년 7월 2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발표됐었고 18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제작된 가구들은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캠페인을 시행해서 가구 사업자들과 다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벽 고정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매년 많은 보도가 나가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일단 주기적으로 한 번 더 캠페인을 시행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제공해주고 소비자가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사정상 사실 전세도 많고 하는데 벽에다가 이거 고정장치 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의무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소비자들이 네. 먼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렇게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역할이 더 크다는 얘기죠. 저희 쪽에 제보 들어온 경우는 사실 이제 762mm가 또 높이가 안 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도권 바뀌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원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에게는 고지 의무 정도만 있을 뿐이지 벽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하지 않고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구를 살 때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네. 일단 서랍장 구매 시에 벽 고정 장치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랍을 모두 열거나 약간의 힘을 가했을 때 안정적인지 네. 이런 것들을 살 때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KC마크와 취급사항,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할 때는 일단 무거운 물건을 좀 서랍장의 아랫부분에 수납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든지 뭐 천장 높이에 맞춰서 좀 가구를 구입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지금 문자로도 네. 8328님께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물론 소비자분들이 1차적으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런데 1차적으로라는 말은 뺄게요. 1차적으로는 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저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이고요. 사실 가구 같은 경우는요. 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뭐 그런 품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날림으로 만드는 가구 업체도 사실상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소비자 네, 맞아요. 서비스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가구 업계 쪽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뭐 품목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드셔야 하고 고지임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 소비자도 이제 소비자로서 맞습니다. 주권을 살려서 계속해서 본인이 먼저 확인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강아지 좋아하세요? 고양이나? 보는 거 좋아합니다. 보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제가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아이 키우시기도 네. 벅차니까요. 왜냐면 아이돌 네.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예요. 네.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소셜 커머스라는 곳이 생겼어요. 네, 네. 네, 2017년도에 스타트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 초에 서울시 수의사협회가 이 소셜 커머스 쪽과 제휴를 맺은 동물병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의사협회가요? 네. 왜요? 서울시 수의사협회가요. 네. 반려동물 병원비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이 소셜 커머스가요. 네. 네, 그래서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동물병원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데리고 가면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사실 강아지 키우고 네. 있는데 네. 뭐 하룻밤에 강아지를 입원시켜서 정말 30만 원 정도 낸 적도 있고. 그렇게 비싸군요. 네, 많이 비싸고 네. 동물병원마다 차이도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 길이 소비자로서는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의료보험이 되니까 네. 어느 정도의 가격선인지 의료보험이 네. 안 되다 하더라도 그럼 뭐 상위와 하위를 알 수 그렇죠. 있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게 어렵겠군요. 그렇죠. 수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스스로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창업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셜 커머스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년에 뭐 10만 마리가 이상이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할 정도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커서 그렇다는 게 있어요. 왜 이게 동물병원 비용은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동물병원 비용을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격을 좀 비교하고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취지에 공감해 주신 원장님들 몇 분이서 시작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서울시 수의사회는 이 사이트 자체가 고객 유인 행위여서 동물권을 저해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제휴를 맺은 네. 동물병원들에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수의사회 얘기도 들어보시죠. 일부 동물병원들은 아마 자발적으로 내리신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다른 개인인 것 같은데 이미 요거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결론이 나온 다음에 행정처분을 추가로 의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농도 의견이 좀 있어서 현재는 일괄 행정처분 의뢰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나오게 되면 저희는 추가로 이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이라고 네. 하신다면 수의사 뭐 자격증 다 어쨌든 수의사 면허 정지 사유가 되거든요. 이걸 되신다고요? 고객 유인 행위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쟁점은 이 사이트 자체가 고객 유인 행위냐 아니냐인 건데요. 서울시 수의사회는 주무부처의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이 유권 해석으로 만약에 유인 행위로 결정이 난다면 해당 수의사들의 자격을 정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주무부처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서울시 수의사 협회에서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주무부처에서는 본인들은 이미 답변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그렇죠. 네. 의료법에서는 일단은 그 진료비를 할인하는 쿠폰을 발행해서 특정 병원으로 유인하는 것을 그것을 유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점 같은 거 갈 때 이커머스 같은 데서 어느 매장에서 50% 할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싸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료에서는 이게 유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네. 이제 실제로 면허 자격을 박탈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수의사법에서도 의료법과 똑같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유권 해석이 내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장소, 가격 등을 그냥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소셜업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병원이 우리 병원 오세요 하는 유인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종합적인 정보를 주는 소셜커머스는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건 잘못이 없고 단지 만약에 싸게 이렇게 해서 특정 병원으로만 유인을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이 취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소비자 단체, 동물보호 단체,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분들까지도 다 하나하나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만큼 동물병원 그 비용에 대한 불만들이라든지 네.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의사회가 스스로 좀 의료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반려동물 키우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70님이 새싹이신데 반려동물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키울 수 없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셜커머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는 사람들일 거예요. 병원을 네. 데려가려고 하고 네. 좋은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이니까요. 그런 소비자들에게 먼저 수의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을 좀 가격에 있어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공시제 같은 것들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소비자다. 오늘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좋은 정보 가져와 주신 권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